안녕하세요, 피글로그입니다. 여러분, 오늘은 책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이제 추석 연휴도 앞두고 있겠다. 계절도 완전 독서의 계절이잖아요. 꾸준히 피글로그에 책 추천해달라는 댓글도 좀 있었거든요. 근데 제가 여태껏 책 이야기를 안 한 이유가 두 가지 정도 있어요. 첫 번째는 일단 그 정도로 책을 많이 읽질 않았어. 정말 솔직하게 뭐 한 5권 읽었는데 그 중에서 한 권 추천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? 그래서 어쩌지 하기도 했었습니다, 솔직하게.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책이 유독 누군가가 추천을 해서 읽게 된 책과 내가 뭐 서점에 가서 구경하다가 골라서 읽게 된 책이 좀 다르게 와닿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. 왜냐면 좀 누가 추천해주면 좀 청개구리 같은 심보가 들 수도 있잖아. 그리고 만약에 내가 어떤 책을 추천했는데 여기 읽다가 성우님 이거 뭐예요? 할 수도 있잖아요. 괜히 핍박이들이 나한테 좀 실망을 할 수가 있잖아. 그런 조금의 좀 쓸데없는 걱정 때문에 이 컨텐츠를 좀 미루고 있었는데 제가 최근에 취미 찍먹도 했는데 나 독서라는 취미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래도 한번 얘기할 때가 됐다. 여러분들과 책에 대한 얘기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.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책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정확히는 이제 연휴 때 읽기 좋은 책 추천. 그래서 여러 갈래의 주제를 나눠서 좀 추천을 해보려고 하니까요. 바로 한번 시작해 보시죠. 오늘은 책 추천이니까 한 가지를 깊게 얘기하기보다는 좀 빠르게 여러 책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주제는 초보도 단숨에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. 제가 진짜 완독을 못하는 스타일이었어요. 솔직히 맨날 서점 가는 거 되게 좋아하고 되게 옛날부터 책과 가까이 하려고 진짜 무던히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요. 근데 더럽게 완독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. 그래서 완독한 책이 많이 없었어요. 좀 최근에서야 한 1년 정도 사이에 이게 취미로 딱 자리를 잡아서 재미를 붙여서 완독을 좀 하기 시작한 케이스입니다. 그래서 저같이 좀 완독이 어려운 초보분들을 위해서 책 추천을 해보려고 하거든요. 첫 번째 책은 이거는 제가 진짜 완독하기 어려웠을 때도 완독을 해냈던 책. 바로 장류진 작가님의 일의 기쁨과 슬픔입니다. 장류진 작가님을 처음 알게 된 책이에요. 이게 소설집이거든요. 그래서 단편 소설들이 짤막짤막하게 모여있는 그런 책입니다. 이 책의 특징은 거의 현대인 공감 컨텐츠라고 해야 되나? 20, 30대 직장인들이 읽으면 완전 폭풍 공감할 만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 소설집이에요. 여기 나오는 주제도 뭐 청첩장 돌릴 때 약간 애매모호한 그런 상황, 되게 현실감 있는 이야기들로 구성이 돼 있어서 20, 30대 직장인이라면 그냥 술술 읽히지 않을까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.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요즘 느끼는 감정들, 그런 거를 많이 터치하고 있어서 좀 생각하게끔 하는 지점도 당연히 있는 책입니다. 또 장류진 작가님이 또 글을 진짜 쉽게 잘 쓰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달까지 가자도 단숨에 읽었거든요. 이거는 소설집은 아니고 그냥 장편 소설인데 소설이라고 하기엔 너무 하이퍼 리얼리즘이어가지고 옆집 언니 이야기 읽듯이 막 읽었어요. 직장 내에 이렇게 친한 3명의 여성들이 나옵니다. 근데 그중 한 명이 비트코인에 도전을 하게 되면서 그것이 대박이 나면서 3명 모두 비트코인에 도전하게 되는 그런 소설이에요. 가상화폐 한창 핫할 때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래서 더 공감하면서 술술 재밌게 읽었던 것 같아요. 이거 요즘에 드라마로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만큼 좀 재밌습니다. 좀 일상물 같이 재밌는 소설입니다. 그리고 또 책 읽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추리소설을 많이 추천하더라고요. 저도 제가 추리소설을 즐기게 될 줄 몰랐어요. 왜냐면 좀 잔인하잖아. 근데 이게 중독성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 저도 책 읽는 거에 스피드를 이제 이렇게 받게 된 계기가 추리소설이었던 것 같아요. 특히 히가시노 게이고 추리소설을 여러 개를 읽었는데 거의 이북으로 읽은 터라 책은 없지만 가장 저한테 좋았던 거는 용의자 X의 헌신입니다. 용의자 곱하기 헌신. 이 책은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히가시노 게이고의 입문하기 좋은 책으로 좀 알려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.
꽤 두꺼운데 한 이틀 안에 다 읽은 것 같거든요. 추리소설답게 어떤 살인 사건이 일어나 그걸 이제 좀 은폐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약간 조력자로 누군가가 이제 등장하고 뭐 그렇게 했는데 약간의 반전이 있었다. 추리소설이다 그런가? 아무튼 처음 읽는 추리소설이기도 했지만 반전이 꽤나 충격적이었어서 아직까지도 되게 재밌게 읽었다 이렇게 추억하고 있는 책입니다. 그 다음은 여운이 오래가는 책입니다. 사실 책이라는 거를 읽게 하는 이유가 이거인 것 같아요. 여운을 느끼려고 계속 새로운 책을 시도하고 하는 것 같은데 저한테 굉장한 여운을 남긴 책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대한 빠르게 소개해 볼게요. 먼저 첫 번째, 뭐 말할 게 있겠냐마는 짜잔, 한강 작가님의 소년이 온다입니다. 이거는 노벨상 수상하시고 저도 읽어봤는데 여운하면 이 책이 아닐까. 너무 슬프고 마음 아픔이 오래가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. 그냥 문장들이 너무 섬세하면서 너무 아파. 게다가 좀 싫어하니까 또 그것대로 힘들고 막 눈물이 계속 나오고 그런 거는 책으로 처음 경험을 해봤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읽으면서 너무 아프고 좀 힘들었지만 그만큼 정말 여운이 깊고 길게 가가지고 이렇게 됐었던 책입니다. 많이들 읽어보셨겠지만 혹시나 안 읽어보신 분들은 심호흡 한번 하고 옆에 휴지 장전하시고 펼쳐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. 두 번째로는 제가 또 좋아하는 책인데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입니다. 이것도 굉장히 호불호가 많이 갈린다고 하더라고요. 저는 고탱 추천으로 처음 읽게 됐는데 처음에는 조금 지루했어요. 저도 읽는데 오래 걸렸어요. 좀 안 읽히네 다음에 읽어볼까 뭐 이러면서 읽었는데 뒤에 한 세 챕터부터는 헐 와 감탄하면서 읽은 정말 여운이 오래 갔던 책입니다. 뒷부분에 나오는 메시지가 되게 강력해서 그거를 처음 이렇게 모르고 읽었을 때 내가 느꼈던 그 감정이 굉장히 컸어요. 그래서 여운도 컸고 지금 다시 생각하면 그때 읽었던 당시가 생각나면서 이렇게 되는 그런 책이에요. 과학 얘기이긴 한데 여태껏 내가 알던 세상을 좀 다르게 보게 해주는 그런 살짝의 메시지가 있는 책이어서 과학책에 관심이 없으셔도 초반에만 조금 잘 버티면 되게 재밌는 내용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라 저는 추천합니다. 어떤 느낌이냐면 그 영화로도 나온 라이프 오브 파이를 봤을 때랑 굉장히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. 내가 알던 것이 아니야 막 이런 느낌? 진짜 빠르게 넘어가고 있습니다. 그 다음은 요거 가치 있는 삶이라는 책이고요. 요거는 생각보다 많이 유명하진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어떤 서점에서 읽다가 신기해서 구매를 하게 되었는데 사실 이 제목이 좀 아쉽달까? 이게 영어로는 The Call of Character, 본성의 부름 그런 느낌인데 가치 있는 삶 하니까 그냥 파이팅하는 에세이 같아서 좀 아쉽어요. 개인적으로. 근데 뭐가 좋은 책이냐면 이게 사회학 혹은 인류학적인 시선에서 우리가 왜 응당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, 뭐 공허함, 뭐 소외감, 뭐 어려움, 뭐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결코 부정적으로만 그 삶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수도 있다. 그러니까 이런 관점의 책이거든요. 이것도 앞에 말했던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처럼 내가 알고 있던 것들을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책이어서 좋았어요. 근데 이게 번역이 돼서 그런지 약간 읽기 좀 어려운 감이 없잖아 있어요. 왜냐면 계속 이론이 펼쳐지고 길이도 꽤 있는 편이다 보니까 저도 읽기까지는 꽤 오래 걸렸는데 한 문장 진짜 그런가? 그렇게 볼 수 있다고? 뭔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해준 책이라서 여운이 오래가는 책으로 한번 꼽아봤어요. 약간 그 뇌가 말랑말랑해지는 느낌, 확 넘겨지는 그런 페이지 터너 책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세상, 자 이런 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는 데미안입니다. 여러분 데미안 많이들 아시죠? 좋아하세요? 데미안 좋아하세요? 궁금해지는 그런 책인데 저는 세계문학 전집을 데미안으로 처음 입문을 했습니다. 데미안을 읽고 그 벅참에
이렇게 돼가지고 다른 세계문학 전집을 막 사들인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. 이것도 역시 막 너무 재밌다, 꿀잼 이런 건 아니에요. 막 스토리라인이 막 어메이징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성장 소설 같은 책이에요. 초반에는 좀 뜬구름 잡나? 이게 무슨 얘기야? 어떻게 가려고? 이러다가 또 이것도 어느 순간 갑자기 하면서 이제 와 이렇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. 그래서 되게 재밌었어요. 처음에 이북으로 읽다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책을 구매해가지고 지금 책에는 별로 밑줄이 안 쳐져 있는데 이북에는 막 밑줄 파티였었어요. 이게 중간으로 갈수록 몰입이 확 되면서 좀 은유적인 표현들이 나오고 상황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내가 딱 대입이 확 되면서 몰입이 잘 됐었어요. 그 당시에 내가 갖고 있던 고민들, 나 이대로 괜찮은 걸까 하는 그런 고민들이 위로받고 각성하게 되는 그런 걸 경험을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거를 보통 10대, 20대들, 이렇게 좀 청년들, 나도 청년이지. 아무튼 소년들한테 추천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뭐 40, 50, 60 이렇게 읽어도 계속 다르게 느껴질 것 같고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감정이 드는 책입니다. 되게 아끼는 책이에요. 아직도 여운이 좀 있어 보이지 않나요?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. 알은 세계이다.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트려야 한다. 이제 에세이로 넘어가 볼게요. 에세이 추천은 유독 어려운 것 같기도 해요. 왜냐면 에세이라는 장르 자체를 좀 선호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. 저는 에세이를 고를 때 되게 중요한 기준이 좀 친근감이거든요. 그러니까 앉는 언니랑 수다를 3시간 빡세게 떨었다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에세이가 좋더라고요. 그런 의미에서 추천하는 에세이는 바로 김원비 작가님의 다정소감입니다. 이것도 읽은 지 좀 꽤 됐는데 아직까지도 너무 좋아요. 근데 이게 좋은 거에 비해서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김원비 작가님의 다른 유명한 에세이 아무튼 술이나 우아하고 호탕한 그 뭐죠? 여자 축구? 이거 있는데 나? 호탕한이 아니라 호쾌한이었어.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 축구 이것도 있고 전국 축제 자랑도 있고 그런데요. 김원비 작가님의 스타일이 저랑 잘 맞는 것 같아요. 제가 아까 말했던 좀 수다 떠는 느낌이 책으로 전해지거든요. 그래서 이것도 술술 잘 공감하면서 읽었는데 김원비 작가님의 특유의 살짝 시니컬하면서 근데 그 안에 굉장히 따뜻한 마음씨 이런 재미가 있고 그리고 굉장히 문장을 재미나고 맛깔나고 약간 화끈하게 쓰세요. 읽는 맛이 좋은 그런 책입니다. 조각글 모음집 같은 느낌이어서 하루에 자기 전에 몇 개씩 읽고 자고 이러기 되게 좋고요. 제가 여기서 가장 좋아하는 편은 축구와 집주인인가? 무슨 내용인지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자면 이분이 여자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에요, 작가님이. 여자 축구를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부딪히고 막 사람을 가격하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. 그럼 그런 거를 경험하고 새롭게 이렇게 축구라는 세계를 경험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좀 안 좋은 집주인을 만난 거야. 말이 일절 안 통하고 위협하는 그런 좀 몰상식한 집주인을 만난 거예요. 근데 어느 날 그런 몰상식한 집주인을 상대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. 내가 이 집주인한테 맞서가지고 같이 싸운다고 한들 만약에 내가 맞는다고 한들 축구하면서 누군가랑 부딪혀서 막 정강이가 아프고 뭐 명치를 어떻게 잘못 맞아가지고 아프고 이런 거랑 비슷한 수준 아닐까? 축구에서 맞부딪히는 아픔처럼 결국 사람 간의 갈등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걸 수도 있다 하면서 내면에 있던 공포를 좀 극복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. 근데 그게 되게 솔직하고 공감이 가고 특히 여성한테 축구같이 사람을 밀어보기도 하고 내가 아파보기도 하고 이런 경험이 잘 없잖아요, 보통. 근데 그런 경험이 얼마나 무지한 공포를 없애주는 데 중요한지 이런 거를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읽고 나서 든 생각은 신체의 힘을 좀 키워야겠다. 운동을 좀 해야겠다. 뭐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. 그래서 이것 역시 굉장히 우리 삶에 밀접한 그런 부분들을 건들면서 그 안에서 인간이 느끼는 아쉬움, 따뜻함, 솔직함 그런 감정들이 녹아져 있는 그런 책이에요. 그 다음 카테고리는 뭐냐면 유명한 만큼
좋았던 책입니다. 제가 읽었던 책들이 대부분 유명한 것들인 것 같거든요. 아무래도 책을 접한 지 오래 안 됐다 보니까 유명한 것들부터 이렇게 읽게 되더라고요. 그 중에서도 유독 좋았던 것들을 소개해 볼게요. 일단 이 책이 나오네요, 여러분. 무슨 이건 뭐 유튜브에서 책 하면은 모두가 이걸 리뷰하고 있는 느낌인데 모순은 소설이고요. 20대 중반 안진진이라는 여성이 겪는 뭐 삶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? 이게 리뷰도 보면은 좀 연애에 치중이 되어 있긴 한데 그만큼 연애의 그 분량이 꽤 많긴 합니다. 하지만 저는 완전 성장 소설로 읽혔고 연애에 대한 뉘앙스보다 저는 이모와의 대화, 아빠와의 그 약간 아픈 기억들? 그런 게 너무 와닿아서 되게 마음이 쓰리면서 책인데 이렇게 쓰담쓰담 해주고 싶은 그런 감정을 느낀 책이에요. 진진이가 안쓰럽기도 하면서 와 나보다 훨씬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나를 대입해서 보다가 나랑은 되게 다르다 이렇게 생각도 하고 뭔가 여러 가지 측면으로 생각을 해주게 한 책이라고 할까요? 저는 굉장히 재밌게 읽었고 양기자 작가님의 특유의 약간 그 까슬까슬한 문장들? 뭔가 오감으로 막 다가와. 라일락 얘기를 할 때는 막 라일락이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 같이 표현이 돼 있고 진진이가 사랑에 대해서 막 아리를 할 때는 진짜 막 내 상황인 것처럼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서 이게 아주 달콤하고 쌉싸름한 책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20대 우리 핏박이들은 한 번쯤 읽어보세요. 또 유명한 책 짜잔!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입니다. 이것도 이제 제가 세계문학 전집을 컬렉팅하면서 읽게 된 책인데 사실 동물농장 말만 들어봤지 잘 몰랐었어요. 근데 이게 완전 풍자 소설이에요. 우화 같기도 해요. 교훈이 있는 이솝 우화 같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. 동물들이 나오고 동물 농장이 이렇게 있어요. 동물들은 시민들을 상징하고 있고 동물 농장은 하나의 사회 혹은 국가를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. 완벽히 잘 설계된 풍자 소설이라고 할 수 있겠죠. 근데 그렇게만 얘기하면 좀 무거워 보이는데 굉장히 술술 읽히고 재밌어요. 재밌게 읽었다고 하면 좀 애매한가? 아무튼 근데 저는 재밌게 읽어가지고 잘 쓴 글이라서 이렇게나 유명한 거구나 라는 걸 느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. 너무 유명한데 이거 안 읽어보셨다면 한번 읽어보세요. 굉장히 짧고 간결한 메시지를 충격요법으로 확 주는 그런 책입니다. 되게 얇은데 좀 묵직한 책이에요. 마지막으로 좀 유명한데 내 취향 아니었던 책을 한번 골라볼게요. 이거는 좀 애매하긴 한데 취향은 취향이니까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책은 바로 복잡한 세상을 이기는 단순함의 힘 One Thing입니다. 표지에서 보면 아시겠죠? 너의 한 가지를 찾아라. 그거를 파고 들어라. 그 외에 다른 거는 하지 말아라. 멀티태스킹 필요 없다. 뭐 이런 메시지가 아주 강하게 들어있는 책인데 그냥 모든 내용이 다 하나에만 집중해라.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뭐야? 아까 챕터에서도 똑같은 얘기 했잖아. 이번 챕터에서도 똑같은 얘기 하고 있잖아. 굉장히 제목 값을 잘하는 책이긴 한데 너무 단순하고 와닿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. 진짜 유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내 스타일 살짝 아니었어. 그 다음은 이것도 진짜 유명하죠. 저도 이북으로 읽었는데요. 정혜연 작가님의 홍학의 자리라는 추리소설입니다. 한국 추리소설은 또 어떤가 하면서 이제 맛을 봤는데 아니 흡입력이 너무 좋은 거야. 막 진짜 빨리 읽혀. 이렇게 안 읽었지. 이렇게 이북으로 읽었는데 금세 읽어버린 거예요. 근데 마무리가 나는 영어 아니었어. 나는 그거 아니더라. 뭔가 좀 너무 험했달까? 너무 앞에가 재밌었기 때문에 더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았나 싶어요. 이게 추리소설이라 가지고 내용을 깊게 파고들 수는 없지만 달려온 속도감에 비해 아쉬웠어요. 근데 이분이 다른 소설도 많이 쓰셨더라고요. 그래서 한 번 더 다른 거를 한번 읽어볼 용의는 있으나 홍학의 자리 너무너무 아쉬웠잖아. 나 시드니 가서 본다이 비치에서 아주 즐겁게 읽고 있다가 갑자기 조금 짜게 식었어요. 근데 궁금할 테니까 한번 읽어보셔라. 한번 읽어보세요. 궁금할 테니까. 그 다음은 이것도 너무 유명한 책인데 저랑은 좀 안 맞았던 칵테일 러브 좀비. 이것도 단편 소설집인데
그러니까 추리소설은 제가 좀 그 잔인함을 이제는 좀 익숙해져가지고 괜찮은가 싶긴 한데 이거는 조금 더 난해했어요. 아, 막 좀비 이런 것도 조금 난해하고 작가님의 상상력에 내가 못 미치는 느낌? 그래서 아, 작가님이랑 나랑 N과 S처럼 상상하고 생각하는 게 좀 많이 다르구나. 독자 취향에 따라서 엄청 갈릴 책이라서 진짜 상상력 폭발하는 그런 설정들과 상황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취향에 맞으면은 굉장히 좋아할 것 같지만 저는 살짝 아쉬웠던. 네, 여러분 이렇게 좀 빠르게 여러 책을 추천을 해봤습니다. 이거를 이제 시작으로 여러분들과 틈틈이 그냥 일상 영상에서도 책 얘기 많이 나누고 그렇게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. 여러분들도 제가 오늘 말했던 책들 중에 뭔가 좀 할 말이 있다 하는 것들은 댓글로 남겨주셔도 저도 재밌게 읽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가 추천을 해드렸듯이 여러분도 저한테 연휴 때 읽으면 좋을 책 많이 추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안녕!